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흰 눈이 내리는 저녁입니다. 레스토랑 중앙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박영수, 73세. 1년 전만 해도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이 노인은 지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그의 아들 박진우, 45세. 그리고 며느리 김수정, 42세. 진우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1년 전 그때 제가 정말 미쳤습니다.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너희가 깨달았다는 거야. 1년 전만 해도 이 장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월세방에 내쫓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영수는 더 이상 월세방에 살지 않습니다. 진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연금도 다시 받기 시작했고 병원비도 걱정 없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영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봅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영수는 3평 월세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았고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아버지가 권리를 되찾았고 아들은 깨달았으며 가족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아버지가 어떻게 월세방까지 쫓겨났을까요? 30억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영수는 어떻게 모든 걸 되찾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잔인하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중간엔 속이 뚫릴 만큼 통쾌할 것이며 마지막엔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모두 느끼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립니다. 1년 전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10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50평형 아파트 현관 앞 박영수 72세. 이 노인은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이곳은 영수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입니다. 40년 전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은 1년에 설날과 추석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을까요? 아들 때문입니다. 박진우 외아들. 영수는 이 아들에게 자신이 겪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모든 걸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잘 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며느리를 얻었고 손주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은퇴를 앞두고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아들에게 주기로.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15억이었습니다. 영수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예금 5억, 퇴직금 3억, 주식 2억, 합치면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 영수는 이 모든 걸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했고 예금 통장도 아들 이름으로 바꿨고 주식도 증여했습니다. 연금도 아들 계좌로 입금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거예요. 이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사세요. 영수는 믿었습니다. 내 자식은 다르다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모든 걸 넘겼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진우와 수정은 영수를 잘 모셨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렸고 병원도 함께 갔고 명절에는 선물도 챙겼습니다. 영수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자식은 다르다고.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정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돼요. 아버님, 화장실 쓰실 때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님, 친구분들 댁에 초대하지 마세요. 집이 어질러져요. 작은 잔소리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차에는 진우까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방 하나 비워주실 수 있어요? 큰애가 중학생 됐는데 독방이 필요해요. 영수가 쓰던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요청에 영수는 더 작은 다용도실로 옮겼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이 중요하니까. 4년 차에는 노골적으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아요. 거기서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영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랑 살고 싶다. 손주들 보고 싶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솔직히 집도 좁고 생활비도 부담되고 그리고 5년 차 올해 드디어 터졌습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한 달 안에 나가주셔야겠어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가라고? 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큰애가 고등학생 됐는데 공부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그걸 내 앞으로 넘긴 건 너랑 같이 살자고 넘긴 거야.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이 집 주인은 저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에요. 아버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작은 방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내 아들이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세방 알아봤어요. 노원구에 괜찮은 원룸 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거기로 가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내? 진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달 연금 150만 원 나오잖아요. 월세 40 내고 110만 원 남아요. 그걸로 사세요. 영수는 서류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내 연금이 왜 내 계좌로 들어가? 내 통장으로 바꿔야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연금 수령 계좌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5년 전에 동의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 나쁜 새끼가.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낸 연금이야. 내 돈이라고. 수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수령자는 진우예요. 아버님이 바꾸고 싶으시면 법원에 가세요.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법원? 72세 노인이 무슨 법원에 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내? 게다가 이미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넘긴 상태. 영수의 통장 잔액은 8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2주 드릴게요. 2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로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영수는 다시 이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수는 압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터폰 화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영수는 10번, 20번, 30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나 아빠야. 문 열어. 크리스마스인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영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진우야, 제발 아빠 좀 봐줘. 그때 인터폰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불법 침입? 이게 내 집인데? 아니에요. 법적으로 진우 집이에요. 더 시끄럽게 하시면 정말 신고합니다. 영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10시 밖에는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 아름다운 눈. 하지만 영수에게는 차갑기만 합니다. 영수는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나? 30분 후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경비원 김 씨가 영수를 봅니다. 김 씨는 압니다. 이 노인이 누군지,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 하지만 지금은 쫓겨난 사람. 김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영수는 아파트 단지를 나섭니다.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노원구로 가는 버스. 자신이 이제 살아야 할 월세방으로.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봅니다. 강남의 거리,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 행복한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영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1시간 후, 노원구 상계동, 낡은 빌라 앞, 영수는 집주인을 만납니다. 50대 여성, 어르신, 여기 방이에요. 3평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괜찮으시면 계약하시죠. 영수는 방을 봅니다. 좁습니다. 정말 좁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부엌도 없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을 공간만 있습니다. 영수는 50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안방만 15평이었습니다. 거실은 30평, 부엌도 넓었고 화장실도 3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평입니다. 50평에서 3평으로 인생이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영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잔액 37만 원. 이게 영수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어르신, 월세는 매달 1일에 내셔야 해요. 안 내시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옆집 항에 들어와요. 네. 쓰레기는 정해진 요일에만 버리세요. 함부로 버리시면 벌금 나와요. 알겠습니다. 집주인은 가버렸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3평 월세방에 72세 노인이. 영수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짐도 없습니다. 진우가 짐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맨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추운 12월. 난방도 아직 안 됩니다. 보일러를 켜려면 기름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영수는 외투를 여민 채 앉아 있습니다. 저녁 7시. 배가 고픕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영수는 편의점에 갑니다. 빌라 1층에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삽니다. 1,500원.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1,800원. 합계 3,300원. 잔액 33,700원.
영수는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입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라면 맛이 이상합니다. 짜고 텁텁합니다. 하지만 계속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삼각김밥도 먹습니다. 밥이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이게 저녁이니까. 영수는 문득 생각합니다. 지금 진훈의 집에서는 무얼 먹을까? 아마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겠죠. 크리스마스니까. 손주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있겠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여기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비참해집니다. 영수는 라면 국물을 다 마십니다. 배를 채워야 하니까. 그리고 컵을 씻습니다. 공용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따뜻한 물이 없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72세 노인의 손. 거친 손.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 손. 이 손으로 영수는 집을 지었습니다. 남의 집, 남의 건물, 남의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 하지만 그 집도 이제 남의 것입니다. 밤 10시, 영수는 누웠습니다. 이불이 없습니다. 외투를 덮고 누웠습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등이 시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진우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진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영수가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는 거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줄게요. 영수는 그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중학생 진우. 성적이 떨어져서 울던 날. 영수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빠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대학생 진우.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 영수는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 30%.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만 대학 다니면 됐습니다. 진우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썼다는 걸. 영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대신 더 많이 일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5년 만에 사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취직하면 아빠 편하게 모실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영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고.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틀렸습니다. 진우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월세방에 내쫓았으니까. 영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좁은 방의 낮은 천장.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이게 영수의 집입니다. 이제 영수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72세. 평균 수명까지 10년 남았습니다. 10년을 이월세 방에서 영수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지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 사랑했고, 열심히 일했어. 잘못한 건 진우야. 배은망덕한 놈. 나는 싸워야 해.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영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래,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영수는 세면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그리고 어제 입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습니다. 짐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영수는 나갔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오전 9시, 노원구 상계동 주민센터. 영수는 복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 공무원. 어떻게 오셨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고요. 담당자가 서류를 꺼냅니다. 어르신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없습니다.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부동산은요? 없습니다. 5년 전에 아들한테 다 넘겼어요. 자녀분이 계시네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럼 어려워요. 자녀가 있으면 부양 의무가 있어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수는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연락도 안 받고 돈도 안 주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요. 한 달이요? 그 사이에 전 어떻게 살아요? 일단 긴급 지원 신청해 보세요. 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50만 원으로 한 달을? 죄송해요. 규정이 그래요. 영수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영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남성.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산 증여, 아들의 배신, 월세방 쫓겨남.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든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증여할 때 부양을 전제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증거요?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등이요. 있으세요?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증여할 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죠?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거예요. 평생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 말을 녹음했나요? 아니요. 문자로 받았나요? 아니요.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려워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500만 원. 영수에게는 없는 돈입니다. 영수는 물었습니다. 무료로는 안 되나요? 국선 변호인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야 해요. 어르신 케이스는 증거가 약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영수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또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국민연금공단에 갔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꾸기 위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제 통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5년 전에 아드님 계좌로 변경하셨네요. 다시 바꾸시려면 아드님 동의가 필요해요. 왜요? 제 연금인데? 규정이 그래요. 수령자 변경은 쉽지만 이미 변경된 걸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양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요. 영수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안 받았습니다. 5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연금 계좌 내 거로 바꿔줘. 안 돼요. 왜? 내 연금이야. 법적으로 제 계좌로 되어 있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이 나쁜 새끼, 내가 30년 동안 낸 돈이야.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가족에게도. 영수는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3평방 한가운데 72세 노인, 평생을 일한 노인. 이제 남은 건 3만 원과 좁은 방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컵라면. 돈을 아껴야 하니까.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문을 봅니다. 4층입니다. 뛰어내리면? 아니, 안 돼. 아직은 안 돼. 영수는 버텼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영수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려고. 그런데 편의점 입구에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료 신문. 영수는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심심풀이로. 그리고 기사를 봤습니다. 부양 의무 저버린 자녀, 증여 취소 소송 승소. 영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70대 노인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 소송을 걸어 이긴 사례. 변호사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영수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